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미디어 강의를 하는 한예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미디어와 기독교 이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미디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노하우는 뭐가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북해 하나님의 리셋입니다. 사실 미디어는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확인해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5세 고감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도 아마 TV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를 시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숨쉬는 공간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국민 MC라는 별명도 있고 굉장히 또 재미있기 때문에 출연하는 예능을 아주 재미있게 보는데요. 어느 날 그 개그맨이 아주 반짝이는 트로트 복장의 양복을 입고 딱 나타나서는 자기가 갑자기 유산슬이라는 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는 다른 연예인들도 분명히 그 사람은 개그맨인데 개그맨으로 대해주지를 않고요. 가수 유산슬이라고 대해주면서 유산슬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다음 곡 준비하려면 옷을 갈아입으세요. 이런 식으로. 개그맨으로 보지 않고 완전 다른 사람처럼 원래 진짜 가수였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해주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쨌든 이제 그 개그맨이 갑자기 가수 유산슬이 돼서는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유산슬입니다. 이러고는 트로트 앨범도 내고 콘서트까지 연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원래 모습과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서 새로운 사람처럼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미디어에서는 연예가의 북해 열풍이 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북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결혼할 때 이렇게 신부가 드는 꽃, 이게 북해 아닌가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북해는 바로 부수적인 캐릭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줄임말인 거죠.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본래 캐릭터, 즉 본캐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인격과 같은 부수적인 캐릭터, 이거를 줄임말로 북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 용어는 게임에서 나온 용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그맨의 모습이 바로 본캐라고 한다면 그 개그맨이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유산슬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 유산슬이라고 하는 가수의 모습은 부수적인 캐릭터, 즉 북캐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왜 잠시 이렇게 분장을 해서 마치 다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극의 느낌이 아니라 완전하게 북캐로 등장할 때는 다른 존재, 다른 인격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본래 캐릭터인 자신의 모습을 완전하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새로운 인격의 새로운 존재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치 이 자아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부수적인 캐릭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예로 든 이 개그맨 말고도 어떤 여자 개그우먼도 이 부수적인 캐릭터로 둘째 이모 김다비라는 부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예능에는 출연할 때 아예 그 여자 개그우먼이 아니라 자신의 부캐 김다비의 정체성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출연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는 개그우먼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저는 그 개그우먼의 둘째 이모 김다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캐 트렌드는 예능에서 단골로 사용되는 소재로 한동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수적인 캐릭터가 예능에 자주 등장하고 또 시청자인 우리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제일 큰 이유는 그렇게 등장하는 부캐들이 다 개그맨이나 개그우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느껴지고 또 웃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원래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부캐로 등장해서 하는 이런 행동들이 다 즐거움을 저희에게 줍니다. 우리가 사실 예능을 시청하는 이유가 뭔가요? 즐거워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과 재미를 부캐라는 캐릭터가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능에서의 부캐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다른 관점으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좀 접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이 부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니까 그 이유는 현대인에게 부캐는 아주 익숙한 현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 모두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은 다 여러 개의 사회 집단을 가지고 있죠. 가정이라는 집단도 있고요. 또 일터라는 집단, 교회라는 집단, 여러 사회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집단마다 나에게 요구되는 역할, 그리고 나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는 아내의 역할이나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아주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내가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런 맡은 직분에 따라서 필요한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사회 공간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 속,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온라인 공간 속의 소셜미디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우리는 다 사회적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연예인의 부캐 트렌드가 예능에서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의 캐릭터에 굉장히 익숙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영화 아바타를 보신 분들이라면 또 제 이야기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그 주인공이 판도라라는 행성에 가게 되죠. 근데 갈 때 실제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아바타가 가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아바타 자체가 바로 가상의 캐릭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이런 다양한 가상에 만들어진 닉네임 혹은 게임 속의 아바타 이런 인격들,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또 다른 나의 자아를 표현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공공연하게 매우 익숙해진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능에서도 부캐를 활용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다양한 것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 부캐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특징인 멀티 페르소나를 반영한 트렌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페르소나가 뭘까요? 페르소나는 칼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인격 이론에서 인간 정신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사용된 개념인데요. 인간의 인격을 크게 내부 인격 그리고 외부 인격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인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면서 밖으로 내보이는 인격, 이게 바로 외부 인격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페르소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외부 인격인 페르소나는 우리의 인격이 외부적인 조건인 사회와 만나게 되면 그 사회의 모습에 알맞게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여러 외부 사회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타협된 인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보이는 모습은
회사에서 우리가 내보이는 모습과는 좀 달라요.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나갈 때는 정장을 차려입거나 어쨌든 좀 직장인으로서의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집에서 누가 뭐 정장을 입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조금은 느슨하게 편하게 옷을 입고요. 행동도 조금은 느슨하게 편하게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바꿔 입듯이 우리의 인격 중에서 사회와 만났을 때 표현되는 그 외부 인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외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상견례 자리에 나갔을 때 남편이 집에서 하던 대로 찢어지게 하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옆구리를 쿡쿡쿡 찌르죠. 이것처럼 내가 사회적으로 좀 어떠한 인격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 다양한 상황이나 요구되는 역할에 따라서 각각 다른 외부 인격, 즉 다른 페르소나를 드러내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멀티 페르소나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도 혹시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나요? 자, 그렇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캐, 본래의 모습, 그것도 나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만든 부캐, 이것도 사실 나죠. 그래서 본래의 캐릭터인 나의 그 본캐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상의 캐릭터인 부캐가 만일에 해낸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부캐를 굉장히 잘 활용한다면 본캐도 성장하고 부캐도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가수가 꿈이었던 그 직장인 있었어요. 이름은 철수 씨인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가수의 꿈을 접고요.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록 현실의 벽에 막혀서 노래를 포기했지만 사실은 너무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직장을 갑자기 우리가 그만둔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공간에 가서 노래를 하려고 하니 뭐 마땅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유튜브에 계정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면을 하나 딱 쓰고 이제 노래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 공간에서는 직장인 철수가 아니라 자신의 닉네임, 즉 자신의 부캐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철수라는 이름은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대장이라는 그 부캐 닉네임으로 매주 한 개씩의 노래를 그 열창하는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구독자가 계속 쌓여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댓글을 써주는 거예요. 노래대장님, 노래가 너무 신금을 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해주는 거죠. 철수 씨는 자기 자신의 부캐인 그 노래대장으로 활동하는 순간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내가 만든 부캐로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의 일도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가 원래 이루고 싶던 그 꿈을 부캐를 통해서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원래의 삶도 훨씬 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요. 본캐인 철수 씨의 모습과 그리고 부캐인 노래대장의 모습 둘 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두 윈윈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캐 활동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부캐를 잘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우에 그 온라인 공간인 소셜미디어에서 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 본캐인 내 모습에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걸 감추기 위해서 부캐를 조금 더 가꾸거나 과장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개팅을 하는 그 청년들 중에서 이제 요즘엔 전화번호를 받으면 옛날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엔 전화번호만 받으면 이 카카오톡 들어가서 프로필 보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얼굴을 미리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기 전에 상대방의 얼굴을 다 사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잔뜩 기대를 하고 나갑니다. 근데 정작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남성도 여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신지 이런 말이 나오는 사람이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진을 적당히 보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실물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이제 과하게 보정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이거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소개팅 성공률도 낮아진다는 거죠. 너무나 기대를 하게 만든 그 사진 때문에 오히려 실물을 보고 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사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요. 현실과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예쁜 나, 조금 더 멋진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조금 더 과하게 보정을 하고 연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자기 만족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속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인스타그램에서 받는 하트, 뭐 예뻐요, 뭐 댓글 찬사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그 얼굴 사진, 셀카라고 하죠. 이런 걸 찍는 순간 보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옵션이 되었습니다. 뭐 수많은 사진 보정 어플이 있잖아요. 아마도 뭐 보정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보정 사진 어플이 있겠죠. 근데 요즘 그 사진을 찍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적당한 보정은 애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구지?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보정이라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온라인 공간 속의 부캐인 나와 현실의 본캐인 나 사이에 점점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도 비슷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부캐라는 용어가 게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주변에 보면요. 그 현실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요. 오직 게임 속의 캐릭터에만 집중하는 자녀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고생하는 부모님들도 종종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요.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게임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이 게임에만 열중을 하고 학교 생활은 완전히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호소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엄마가 이해가 안 가니까 화도 내보고 컴퓨터를 안방으로 옮겨보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무작정 이렇게 막는 방법 자체가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는 건지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게임 속에서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르게 엄청난 인기를 끄는 성주, 뭐 영주 이런 역할로 활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속의 부캐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 그 가상 공간 속에서는 마치 자기가 엄청난 영웅, 왕인 것처럼 활약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아들의 현실 생활은요, 완전 반대입니다. 학교 생활 엉망, 뭐 성적도 엉망, 친구 관계도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현실 속에 진짜 나의 상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부캐인 게임 세상으로 자꾸만 빠져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캐가 존재하는 게임 속에서는 나는 엄청난 능력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를 따르는 팔로워도 많고 그래서 친구도 많고 내가 거기서 맛보는 성취감, 우월감에 빠져서 진짜 현실을 외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이 현실 속의 학교 생활, 성적, 친구 관계 이런 게 다 엉망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현실은 방치하고 온라인 공간 속의 부캐에만 계속 열중하는 거.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부캐에 계속 열중하는 동안 현실 속의 진짜 나의 본캐인 모습은 점점 더 안 좋아지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현실의 불만, 현실의 어려움, 뭐 성적이 떨어진다,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학교 생활이 너무나 괴롭다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게임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그냥 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에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모든 게 새로 시작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로 새롭게 시작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성취감도 맛보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사례뿐만 아니라요. 가상의 온라인 공간에서 현실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그 이미지의 사진을 올리거나 그래서 좋아요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려고 하거나 하트를 받는 것에 열중하는 많은 분들의 이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현실에 쌓인 불만, 불만족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딱 누르듯이 내 인생도 새롭게 리셋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리셋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부캐를 새롭게 만들고 그곳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거나 혹은 나의 게임 캐릭터를 더 멋지게 꾸미면서 성취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다 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부캐를 통해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찬사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나의 모습인 본캐로 돌아오면 비교가 더 많이 되죠. 그래서 내 모습과 현실이 훨씬 더 초라한 것 같아서 현실에는 훨씬 더 불만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캐 때문에 오히려 현실의 진짜 내 모습인 본캐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안 좋은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결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지나치게 그 가상의 부캐와 현실의 모습에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거나 혹은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멋지게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열중하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미디어 끊기가 필요합니다. 그 소셜 미디어를 조금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후배도요, 이제 사진을 하나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 수시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지? 댓글은 누가 달았지?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농담으로라도 실물이랑 좀 사진이 많이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외모에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진을 올렸지? 계속 비교하게 되면서 기분이 점점 더 우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간 딱 과감하게 소셜미디어를 끊어보는 것은 어때?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배가 고민을 하고서는 그렇게 소셜미디어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안 하게 되고요. 또 소셜미디어를 안 하는 시간 동안 좀 더 다른 것, 조금 더 생산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삶이 훨씬 더 활력이 있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소셜미디어 금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디어에 할애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우리의 진짜 관계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실제 관계에 집중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의 지지적인 모임을 자주 만들고요. 또 그 공간에서 나를 표현하고 나를 인정받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한 게임에 몰두해서 현실의 친구, 성적을 등한시했던 그 아이도요. 조금씩 게임을 줄여나가고 이 교회의 또래 친구들과 공동체 만남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아주 많은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본래 모습을 좀 지지해주는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하면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서 더 멋지고 더 잘난 모습으로 네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조건 하나도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삶을 새롭게 리셋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부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늘 새로운 존재이고 무엇이든 자신감 있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은 우리의 본 모습인 본캐 그리고 또 우리의 온라인 공간 속의 가상의 부캐 모두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두 캐릭터 간에 왜곡되어 있는 현상을 더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롭게 본캐와 부캐를 더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굿TV 시청자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